모건하우절 불변의 법칙. 다음은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을 친근하면서도 깊이 있는 리뷰입니다.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시대를 관통하는 23가지 진리. 오늘은 모건하우절의 신작 불변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변하지 않는 23가지의 진리를 탐구한 책입니다. 단순히 경제나 심리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책이 없었지라고 생각할 만큼 실용적이고 흡입력 있는 책이에요.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생활 속 적용법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불변의 법칙 1장 복리의 마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1장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금융이나 이자 계산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하우절은 복리가 단순히 경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강력한 원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복리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행동이 얼마나 강력한 결과를 낳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복리란 무엇인가?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 복리는 원금에 더해진 이자가 다시 이자를 낳는 구조입니다. 수학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원리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리의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사례, 복리의 대가.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복리를 활용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10살 때 주식을 시작해 80년 넘게 투자해 왔습니다. 그의 총 재산 중 99%는 50세 이후에 쌓인 겁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과 꾸준함이 복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줍니다. 복리의 본질, 꾸준함과 시간. 복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꾸준함은 작은 노력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복리는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는 마법이 아니라 시간을 꾸준히 투자해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복리의 법칙을 삶에 적용하기. 복리는 경제뿐 아니라 인간관계, 건강, 학습, 심지어 행복에도 적용됩니다. 모건하우절은 복리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1. 습관. 작은 행동의 누적 효과. 습관이 복리의 힘을 발휘하는 이유.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하루 10분 독서를 하면 1년 후에는 2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 1%의 성장을 이루면 1년 뒤에는 지금보다 37배 성장하게 됩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토믹 헤빗. 모건하우절은 습관 형성이 복리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단 1%라도 개선하면 1년 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하루에 1%씩 나빠진다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천법으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기. 1. 하루 10분 운동.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2. 매일 한 줄 읽기. 간단한 문장이라도 꾸준히 적으면 삶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3. 물 한 잔 더 마시기.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은 습관을 만들고 싶나요? 그것이 1년 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해 보세요. 이 관계, 작은 친절이 만드는 큰 영향. 관계에서 복리가 작동하는 방식. 인간관계도 복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와 유대를 강화합니다. 반대로 작은 무례함이나 부정적인 태도는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의 관계는 복리의 예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신뢰를 쌓으며 장기적으로 큰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천법으로 관계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1. 작은 친절.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2. 신뢰 쌓기.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좋은 태도를 보여주세요. 3. 부정적인 관계 정리. 시간이 갈수록 해로운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세요.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와 신뢰를 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땠나요? 3. 학습. 지식의 복리 효과. 학습에서 복리가 작용하는 이유. 지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배울수록 기존 지식과 연결되어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찰리 먼거의 사고의 격자. 찰리 먼거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며 지식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사고는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성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실천법으로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기. 1.
하루 30분 독서. 꾸준히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확장하세요. 2.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매일 조금씩 새로운 기술을 도전하세요. 3. 메모 습관. 배운 것을 기록하며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야의 지식을 쌓고 있나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 같나요? 4. 건강. 작은 변화로 큰 차이 만들기. 건강에서 복리가 작용하는 방식, 건강도 복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작은 노력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의 변화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 하루에 5분씩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몇 년 후 마라톤에 도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자신감과 성취감을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습관 만들기. 1. 규칙적인 운동.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하세요. 2. 건강한 식단. 설탕을 조금씩 줄이고 물을 더 많이 마셔보세요. 3. 수면 관리.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나요? 3. 복리의 법칙으로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모건하우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노력이 쌓여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복리의 법칙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리를 실천하는 3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기.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선택하세요. 2. 꾸준히 반복하기. 매일 실천하며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3. 개인 시간을 기다리기. 복리의 힘은 시간이 지나야 발휘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만든다. 오늘은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1장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원리는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가 1년, 5년, 10년 뒤 어떤 결과를 만들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변의 법칙 2장 불확실성을 친구로 삼아라.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2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확실성 하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대부분 두려움이나 불안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모건하우절은 불확실성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불확실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2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불확실성의 본질. 피할 수 없는 삶의 동반자. 불확실성은 왜 두려운가? 우리 인간은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건하우절은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시도는 비용이 큽니다. 모든 가능성을 통제하려다 보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중요한 이유 1. 성장의 기회. 불확실성 없이는 배움과 성장이 없습니다. 2. 변화의 가능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3. 창의성 자극. 불확실성은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며 혁신의 원동력이 됩니다. 애플의 성공은 불확실성에 나왔다. 애플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아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아이폰을 출시할 당시 스마트폰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화면 터치 기술을 받아들일지조차 미지수였죠.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불확실성에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로 대성공이었죠. 이 불확실성을 친구로 만드는 3가지 원칙. 첫 번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라. 모든 것은 통제하려는 욕망 버리기. 모건하우절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투자에서의 불확실성.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적인 목표와 원칙에 충실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받아들임의 자세를 키우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기를 써라. 불확실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적어보세요. 이는 두려움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나만의 원칙 정하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시간 관리, 지출 습관 등을 명확히 정하세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 결과가 아닌 노력과 태도에 집중하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세요. 최근 여러분은 어떤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했나요? 그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혹시 해보셨나요? 이 작은 리스크를 받아들여라.
리스크 없는 삶은 없다. 모건하우절은 모든 선택에서 리스크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리스크를 완전히 피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정한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창업과 리스크 관리.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항상 리스크와 함께합니다. 성공한 창업자들은 리스크를 무조건 피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며 도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리스크를 분산하라. 투자, 시간, 에너지 등의 리스크를 여러 영역에서 나눠보세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라. 작은 실패는 큰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라. 항상 플랜 B를 마련해 두세요. 여러분은 최근 어떤 선택에서 리스크를 감수했나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3. 호기심으로 접근하라. 불확실성을 탐구의 기회로 보기. 불확실성을 두려움이 아니라 탐구의 기회로 본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불확실성은 배움과 발견의 원천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호기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불확실한 분야인 우주산업과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호기심으로 문제를 탐구하며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 호기심 키우기입니다. 새로운 분야 배우기,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왜를 묻기, 모든 상황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실험 정신 가지기,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은 최근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호기심으로 접근한 적이 있나요? 혹시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3.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꾸는 3단계 전략. 모건하우절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으로 다음 3단계를 제시합니다. 1. 현실을 인정하라. 불확실성은 삶의 일부입니다. 이를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세요. 2.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라.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받아들여 보세요. 3.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라. 단기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라.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2장 불확실성을 친구로 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불확실성은 두렵고 불편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불변의 법칙 3장 돈에 대한 다른 접근법. 돈은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모건하우절은 돈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뒤집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라고 말합니다. 1. 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다. 1. 돈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돈을 숫자와 계산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건하우절은 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라고 강조합니다. 같은 돈, 다른 선택. 어떤 사람은 100만 원으로 명품을 사고 어떤 사람은 저축을 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이는 각자의 경험, 가치관,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돈과 감정의 관계. 돈은 우리의 두려움, 욕망, 희망을 반영합니다. 이 때문에 이성적으로 보는 재정 결정을 감정이 좌우합니다. 2. 돈에 대한 나만의 철학을 가져라. 모건하우절은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돈 철학을 정립하면 흔들리지 않는 재정적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만의 돈 철학 정립하기에 대한 실천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의 목적 정의하기. 돈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어보세요. 두 번째로 가치 중심의 소비.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에만 돈을 쓰세요. 세 번째로 외부의 시선 무시하기. 다른 사람의 소비 패턴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돈을 대할 때 감정으로 반응한 적이 있나요? 혹시 그 결과는 어땠나요? 2. 돈의 진정한 가치, 자유를 얻는 도구. 첫 번째로 돈은 선택의 자유를 준다. 모건하우절은 돈의 가장 큰 가치는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원하는 일을 선택할 자유가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조기 은퇴를 선택한 사람들, 파이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통해 시간과 삶의 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2. 돈을 도구로 보는 사고방식.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돈 자체를 추구하면 끝없는 욕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삶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보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과 자유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금을 마련해라. 최소 6개월의 생활비를 저축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유를 유지하세요. 두 번째, 빚을 줄여라.
빚은 자유를 빼앗는 가장 큰 적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위한 돈 쓰기. 돈을 사용해 시간을 절약하거나 더 나은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돈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자유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나요? 3. 부자가 되는 길, 절약과 꾸준함. 첫 번째로 부는 소비가 아니라 절약에서 나온다. 모건 하우절은 부자가 되는 핵심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남기느냐라고 강조합니다. 높은 소득을 올려도 소비가 과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적은 소득이어야 절약하고 꾸준히 투자하면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절약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극단적인 절약으로 부자가 된 사례는 많습니다. 그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렸습니다. 실전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절약 습관 만들기. 첫 번째로 소비 계획 세우기. 매달 지출을 계획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세요. 두 번째, 작은 저축부터 시작하기.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꾸준히 저축하세요. 세 번째, 자동화 시스템 활용하기. 저축과 투자를 자동화하면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꾸준한 투자가 부를 만든다. 모건 하우절은 장기적인 투자가 부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쫓기보다 꾸준히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복리의 힘으로 부를 쌓은 투자자들에 대한 사례입니다. 워렌 버핏은 복리의 힘으로 자산을 늘린 대표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장기 투자 습관 만들기. 실천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 설정. 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예를 들면 은퇴 자금, 자녀 교육비 등에 해당하는 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산 투자. 한 곳에만 투자하지 말고 다양한 자산에 나눠 투자하세요. 세 번째, 시장 변동 무시.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세요. 네 번째, 돈과 행복의 관계, 적정선 찾기. 1.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모건 하우절은 돈은 행복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돈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로또 당첨자의 비극이 있습니다. 로또 당첨자들의 삶이 오히려 불행해진 사례가 많습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인간관계와 삶의 방향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적정선을 정하라. 행복과 돈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적정선을 찾는 것입니다. 적정선을 정하면 과도한 욕심에서 벗어나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천법으로 행복한 소비를 위한 전략입니다. 1. 경험에 투자하기. 물건보다 경험에 돈을 쓰세요. 여행이나 취미 활동 등에 대한 경험에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2. 기부와 나눔. 돈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우면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현재를 즐기기. 미래를 위해 저축하되 현재의 작은 행복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돈으로 행복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그 행복은 지속되었나요? 네, 불변의 법칙 3장에서는 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돈을 도구로 보고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꾸준히 절약하고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변의 법칙 4장, 돈에 대한 기대치를 관리하라. 모건 하우절은 돈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가 부와 행복을 결정짓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간의 차이는 결국 기대치 관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기대치가 우리의 재정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돈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기대치는 사회와 문화가 만든다. 기대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모건 하우절은 기대치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사회, 가족, 미디어를 통해 돈에 대한 기준과 목표를 배웁니다. 부모님의 영향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돈을 절약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절약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돈을 과감히 소비하며 삶을 즐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돈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죠. 미디어와 사회적 비교.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의 소비를 과장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부자의 삶을 이상화하며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 풍요를 당연한 목표로 여깁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대치가 초래하는 문제. 끝없는 불만족. 기대치가 현실을 넘어설수록 우리는 끊임없는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연봉이 오르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새 차를 사면 더 비싼 차를 갖고 싶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무리한 재정 결정. 기대치가 높을수록 이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빚을 지거나 저축과 투자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돈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이 기대치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첫 번째로 나만의 기준 정하기. 왜 남을 따라하면 안 되는가? 모건하우절은 남들의 기준을 따라가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진짜 필요와 욕구를 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만의 재정 기준 정하기 에 대한 실천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치 정립입니다. 돈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표 구체화하기.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록과 점검. 매달 자신의 재정 상태를 기록하고 목표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재정 기준이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것인가요? 아니면 남들과의 비교에서 나온 것인가요? 네, 두 번째로 현실과 기대의 균형 맞추기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태도.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모건하우절은 기대치가 높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현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투자와 기대치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요. 초보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며 무리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달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하기 위한 실천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 수집.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성공 경험하기.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기적인 검토. 기대치가 변하고 있는지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재정 목표를 세우셨나요? 그 목표는 현실적이었나요?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치를 낮추기. 감사의 힘. 모건하우절은 기대치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만듭니다. 매일 자신이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실천 방법으로 감사 훈련하기가 있습니다.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진 것 돌아보기. 지금 내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 가치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교 멈추기.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멈추세요. 여러분은 최근 언제 감사함을 느꼈나요? 그 경험이 여러분의 기대치를 어떻게 바꿨나요? 3. 기대치와 행복. 적정선 찾기. 행복은 기대치와 현실의 간격에서 온다. 기대치를 낮추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기대치가 낮아지면 현실에 더 만족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박한 삶의 행복이라는 사례가 있는데 부유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기대치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욕심을 줄이고 단순한 삶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적정선을 정하는 방법으로 기대치와 현실의 균형점 찾기. 모건하우절은 기대치와 현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적정선을 찾으면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에 맞는 소비하기. 욕심의 리스트 만들기. 정기적 성찰 시간. 여러분의 기대치는 현재 삶에 적합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과도하게 높다고 느끼시나요? 4장에서는 돈에 대한 기대치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돈에 대한 기대치는 우리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나만의 기준을 정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유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변의 법칙 5장, 당신의 돈, 당신의 선택. 불변의 법칙 5장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 장에서는 돈과 선택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재정적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와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집합이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의 자신의 재정 선택을 주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돈과 선택의 상관관계. 1. 돈은 우리의 선택을 반영한다. 돈은 무엇인가?
모건 하우절은 돈을 단순히 재화 서비스의 교환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돈이 곧 선택의 자유라고 정의합니다. 당신이 가진 돈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사고 무엇을 포기했는지가 당신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선택적으로 드러나는 가치관에서 어떤 사람은 여행에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명품에 투자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 형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네, 두 번째로 선택의 중요성을 이해하기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비용, 잘못된 재정 선택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친 빚은 미래의 자유를 제한하고 단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비는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방해합니다. 현명한 선택의 가치. 반대로 현명한 선택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자유를 제공합니다. 저축과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근 소비 중에 가장 후회되거나 자랑스러운 선택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재정적 우선순위 설정하기. 첫 번째로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을 통해 삶을 설계하라. 모건 하우절은 돈은 우리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하지 않으면 돈은 그저 낭비되고 말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들. 한 사람은 조기 은퇴를 목표로 소비를 최소화하고 저축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은 현재의 행복을 위해 여행과 경험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가치 확인하기, 가족, 건강, 안정된 주거, 새로운 경험 등이 해당이 되고요. 목표 구체화하기, 5년 안에 집 구입, 1년 안에 빚 청산하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배분하기,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서 지출을 줄이고 우선순위에 더 많은 돈을 배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지출이 자신의 우선순위와 일치한다고 느끼시나요? 3. 재정적 통제력을 되찾는 방법. 첫 번째, 자율성의 중요성. 왜 돈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가? 모건 하우절은 재정적 자율성이 없다면 진정한 자유도 없다고 말합니다. 돈을 다른 사람이 대신 관리하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의 선택권도 제한됩니다. 외부에 의존하는 삶. 부모나 배우자의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재정적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독립을 이룬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통제력을 강화하는 실천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입과 지출 기록하기. 두 번째, 비상금 마련하기. 세 번째, 빚 줄이기. 네 번째, 스스로 투자하기.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돈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4.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1. 작은 선택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든다. 모건 하우절은 작은 선택들이 복리처럼 쌓여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매일 조금씩 저축하고 꾸준히 투자하면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낭비와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면 큰 재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선택. 매일 커피를 사 마시는 대신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의 힘을 믿어라. 긍정적인 선택의 누적 효과.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재정 상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천법, 작은 선택 개선하기, 매일 1%씩 더 나아지기. 두 번째로, 습관 만들기. 세 번째, 주기적 점검. 여러분은 최근 어떤 작은 선택이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재정적 자율성을 강화하며 작은 선택의 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불변의 법칙을 통해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의 그 돈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그 가치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